양파를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왜 수확하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 속부터 물러질까요? 혹시 양파가 썩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 많이 손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풀네음 일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텃밭과 계절 농사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살짝 눌러 주십시오. 저는 오늘 양파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관리법을 차분히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는 심고 물 주고 겨울을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밭에서 여러 번 확인한 것은 다릅니다. 양파 농사는 심는 날보다 뽑기 전 마지막 3주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잎이 푸르다고 계속 물을 주고 조금 더 키우겠다고 비료를 더하면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저장할 때 목이 무르고 속이 상하기 쉽습니다. 특히 장마가 가까워지는 5월 말과 6월에는 하루 이틀의 판단이 가을 밥상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확 3주 전, 수확 열흘 전, 수확하는 날, 그리고 수확 후 사흘 동안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줄일 때와 기다릴 때, 잎이 쓰러지는 신호를 볼 때와 바로 뽑아야 할 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좋은 양파와 먼저 먹을 양파를 나누는 기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알면 정성껏 키운 양파가 창고 한쪽에서 조용히 썩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내가 키우는 양파가 어떤 양파인지 아는 것입니다. 양파를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저는 가장 먼저 품종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밭에 서 있는 양파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쓰임새가 다릅니다. 어떤 양파는 봄밥상에 바로 올리기 좋게 자라고 어떤 양파는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저장되도록 자랍니다. 조생종은 따뜻한 제주와 남해안에서 많이 키우며 수확이 빠르고 맛이 부드럽고 단맛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아 오래 두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이런 양파를 만생종처럼 오래 보관하려 하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중생종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거두는 경우가 많고 바로 먹기에도 좋고 짧은 기간 보관하기에도 괜찮습니다. 만생종은 우리가 흔히 저장용으로 생각하는 단단한 양파입니다. 껍질이 비교적 두껍고 매운맛이 분명하며 잘 말리면 오래 두고 먹기에 좋습니다. 다만 수확 시기가 장마와 가까워지기 쉬우므로 마지막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종을 살 때부터 봉투나 판매처를 다시 확인하고 작은 수첩에 품종과 심은 날을 적어둡니다. 같은 밭에서 자라도 조생종은 빨리 먹을 양파이고 만생종은 천천히 말려둘 양파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모두 같은 날 뽑고 같은 상자에 넣고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텃밭에서는 몇 폭이 안 된다고 대충 넘기기 쉽지만 적은 양일수록 한 포기 한 포기가 더 아깝습니다. 기억에만 맡기면 수확 때 흔들립니다. 양파를 잘 키우는 일은 물을 많이 주는 손보다 그 양파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품종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마지막 3주를 어떻게 보낼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양파 수확을 수확하는 날 아침에 갑자기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수확 3주 전부터 밭을 보는 눈을 조금 바꿉니다. 이때부터 양파는 잎을 더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땅속의 굴을 단단하게 마무리하고 껍질을 여미며 목을 천천히 말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텃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잎끝이 누렇게 보이면 병이 온 줄 알고 비료를 더 주고 흙 위가 말라 보이면 습관처럼 물을 주고 양파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아 며칠만 더 기다리자고 생각합니다. 잎, 마음은 정성인데 양파에게는 그 정성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질소가 많은 비료를 늦게 주면 잎은 다시 푸르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이 굵고 물러지며 저장할 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3주에는
비료보다 관찰을 먼저 합니다. 아침마다 물뿌리개를 들기 전에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파봅니다. 겉흙만 말랐고 안쪽에 아직 촉촉함이 남아 있다면 물을 더 주지 않습니다. 양파는 마지막에 계속 젖어 있는 땅보다 숨 쉴 수 있는 흙을 더 좋아합니다. 또 큰 잡초는 조심스럽게 뽑아 바람길을 열어줍니다. 다만 구 가까이를 세게 긁거나 깊게 파면 껍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손을 가볍게 써야 합니다. 오래된 잎이나 젖은 잔재도 치워주면 목 주변이 덜 습해집니다. 그럼 제가 본한 텃밭 주인은 양파가 아직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끝까지 물과 비료를 놓지 않았습니다. 밭에서는 제법 좋아 보였지만 수확 뒤 상자 안에서 목부터 물러졌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양파의 마지막 관리는 더 해주는 손길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입니다. 물을 줄이고 비료를 멈추고 바람이 지나가게 해주면 양파는 스스로 마무리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3주를 보내야 다음 단계인 수확 신호도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3주를 차분히 보냈다면 그 다음에는 양파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저는 달력만 보고 양파를 뽑지 않습니다. 6월이 되었다고 무조건 수확하지도 않고 남들이 뽑는다고 따라 뽑지도 않습니다. 제가 함께 보는 것은 4가지입니다. 잎이 얼마나 쓰러졌는지, 목이 얼마나 가늘고 부드러워졌는지, 흙이 젖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이어지는지입니다. 2. 양파는 때가 되면 스스로 몸을 낮춥니다. 잎이 서 있던 힘이 빠지고 땅 쪽으로 누우면서 이제 구 안에 영양분을 거의 다 채웠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도복이라고 합니다. 조생종은 대체로 잎의 70% 정도가 쓰러졌을 때 살펴보고 중생종과 만생종은 60에서 80% 정도가 쓰러졌을 때 수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목을 만져봅니다. 하면 잎과 구가 만나는 목 부분이 아직 굵고 푸르며 물기가 많다면 바로 잘라 저장하기에는 이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이 조금씩 내려앉고 마른 느낌이 나면 저장 준비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만생종은 날씨가 맑고 흙이 마르면 며칠 더 기다려 굴을 단단하게 할 수 있지만 장마가 가까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생종 수확기가 장마 전후와 겹치기 쉬워서 잎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오히려 밭에서 습기를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확 전에 5가지를 묻습니다. 품종을 알고 있는가? 잎이 충분히 쓰러졌는가? 목이 마르기 시작했는가? 흙이 너무 젖어 있지 않은가? 앞으로 사흘에서 닷새 동안 긴 비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제 양파를 뽑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신호를 읽었다면 다음은 상처 없이 수확하는 일입니다. 수확 신호를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손끝이 양파의 저장 기간을 정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양파 보관이 창고에서 시작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관은 밭에서 양파를 잡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먼저 수확 열흘 전에는 날씨와 흙 상태를 보면서 물을 끊어줍니다. 흙이 특별히 갈라질 만큼 마른 경우가 아니라면 이때부터는 물을 더 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비료도 멈춥니다. 양파가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껍질을 단단히 여미고 목을 말릴 시간입니다. 수확 하루 전에는 반드시 하늘을 봅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고 흙이 질척하지 않을 때가 좋습니다. 다음 주에 비가 계속 온다면 완벽한 순간만 기다리기보다 맑은 날을 놓치지 않는 판단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뽑을 때는 홈이나 사불구 가까이에 깊이 넣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작은 흠집처럼 보여도 그 자리가 저장 중에는 썩음이 시작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줄기 아래쪽을 양손으로 잡고 한쪽으로 비틀지 않고 천천히 곧게 들어 올립니다. 뽑은 뒤에도 함부로 던지지 않고 바구니에 조용히 눕히듯 담습니다. 예전에 상주에서 텃밭을 가꾸던 한 분은 양파 뿌리가 깊다고 생각해 도구로 캐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멀쩡해 보였지만 며칠 뒤 상처난 자리부터 물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확하면서 바로 구분합니다.
상처 없는 양파는 오래 둘 양파로, 살짝 찍히거나 껍질이 벗겨진 양파는 먼저 먹을 양파로 따로 둡니다. 아깝다고 모두 같은 상자에 넣으면 멀쩡한 양파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상처 없이 뽑았다면 이제 다음 관문은 제대로 말리는 일입니다. 양파를 제대로 뽑았다면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바로 말리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단순히 햇볕에 두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파가 흙에서 나와 저장할 몸으로 바뀌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리기를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비, 건조입니다. 건조, 건조, 건조. 양파를 뽑은 직후에는 잎과 뿌리를 바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이틀에서 사흘 정도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펼쳐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를 맞히지 않는 것, 그리고 한낮의 강한 햇볕에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껍질만 급하게 마르고 목 안쪽은 아직 젖어 있으면 상자 안에 들어간 뒤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며칠은 흙을 말리고 껍질을 여미고 잎과 목의 물기를 천천히 빼는 시간입니다. 만약 수확 시기가 비와 겹친다면 마당에 억지로 두지 말고 집안의 통풍 좋은 곳에 신문지를 깔고 양파끼리 닿지 않게 하나씩 펼쳐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로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습기가 머물고 그 작은 습기가 나중에는 썩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비 건조가 끝나면 두 번째는 본 건조입니다. 이때 뿌리를 정리하고 잎은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둡니다. 손으로 목 부분을 만졌을 때 아직 말랑하고 축축하다면 보관 상자에 넣기에는 이릅니다. 하루 이틀 더 기다리는 것이 결국 몇 주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양파를 세 무리로 나눕니다. 단단하고 상처 없고 목이 마른 양파는 오래 둘 양파입니다. 조금 작거나 살짝 찍힌 양파는 먼저 먹을 양파입니다. 냄새가 이상하거나 바닥이 무른 양파는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한 상자에 모두 넣으면 좋은 양파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고르는 일을 마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맞는 보관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이제 양파를 어디에 둘지 정할 차례입니다. 저는 보관 방법도 집의 모양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집이나 주택처럼 처마와 창고가 있는 곳이라면 잘 마른 양파를 망에 넣어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매달아 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만 햇볕이 바로 닿거나 비가 들이치는 곳, 바닥 습기가 올라오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베란다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름 베란다는 유리창 때문에 생각보다 뜨겁고 공기가 막히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종이 상자 양쪽에 바람 구멍을 내고 신문지를 깔아 양파가 서로 짓눌리지 않게 담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이 적다면 상처난 양파부터 먼저 드시고 멀쩡한 양파는 씻지 않은 채 종이나 신문지로 따로 감싸 보관하십시오. 감자, 사과, 바나나 가까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품종을 알고 마지막 3주를 조용히 관리하고 도복과 목을 보고 상처 없이 뽑고 충분히 말린 뒤 골라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양파는 복잡한 기술보다 차분한 순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양파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플레음 일상은 다음에도 밭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는 보관까지 끝났다고 해서 양파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양파를 창고나 상자에 넣은 뒤에도 첫 일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숨어있던 상처와 덜 마른 목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수확할 때는 멀쩡해 보였던 양파도 상자 안에 들어가면 습기와 온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관한 지 7일쯤 지나면 반드시 한번 꺼내어 살펴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한지, 목 부분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 바닥이 젖거나 물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작은 이상이 보이는 양파는 아깝다고 다시 넣지 말고 먼저 먹을 쪽으로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는 지혜는 모두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을 것과 오래 둘 것을 계속 나누는 데 있습니다. 또 상자 안에 신문지가 눅눅해졌다면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망에 걸어둔 양파도 서로 너무 붙어 있으면 중간에 바람이 막히므로 가끔 위치를 바꾸어 주면 좋습니다. 특히 비가 길게 온 뒤나 집안 습기가 높아진 날에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말을 하지 않지만 냄새와 촉감과 껍질로 상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한 번만 더 읽어주면 몇 달 동안 밥상에 오를 양파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텃밭 농사는 수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둔 것을 끝까지 살피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순서를 여러분의 밭과 집에 맞게 천천히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확인 하나가 올여름 양파 보관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